자, 여러 가지 부등식에 대한 개념 강의입니다. 여러 가지 부등식은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겠지만은 첫 번째가 연립부등식, 그죠? 연립부등식. 둘째가 연립부등식 다음에 이제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셋째가 연립 2차 부등식. 기본 개념들은 다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연립부등식이라는 거 의미 자체가 우리 연립방정식과 연관시켜서 보면 됩니다. 연립,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식을 세운다는 뜻이죠. 그게 부등식이 몇 개 있다? 두 개 이상이 있다. 보통 이제 두 개 아니면 세 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연립방정식에서도 우리가 2원 2차 또는 2원 1차, 2원이라는 건 식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원 1차 연립방정 이런 것들은 교과과정에서 웬만하면 이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연립이라는 건 두 개의 부등식의 식을 주고 그 부등식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변수 x의 범위를 구하라. 그런 말입니다.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하고 연결해야 돼요. 2차 함수. 그죠? 2차 함수와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부등식을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마치 우리가 어떻습니까? 방정식에서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서로 연관관계를 만들어서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풀거나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풀면 되게 쉬워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등식은 어떠다? 등식에 준해서 풀면 되게 쉬워집니다. 등식이면 그 경계값이 되니까요. 연립 2차 부등식은 뭐냐? 두 개의 2차 부등식의 공통범위가 연립 2차 부등식입니다. 그죠? 물론 여기서 연립이라는 건 거기가 뭡니다? 식이 두 개입니다. 식이 두 개. 이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하라는 뜻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에 이제 처음인 이제 이 연립 부등식을 하기 전에 가장 부등식의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두 개가 모두 a, b가 0보다 커요. 그럼 두 식을 더하면 어떻습니까? 더한 것도 0보다 크죠. 곱한 것도 0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이런 논리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부등식은, 등식은 등호가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근데 부등식은 이 부등호가 바뀝니다. 뭘 유념을 해야지 돼요?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 부호가 반대로 바뀌더라.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죠? 양변에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가 바뀌더라. 또는 나눈다는 뜻이나 곱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이 논리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자, A가 B보다 크고 또 B가 C보다 크면 B가 가운데 있죠? 그럼 A가 C보다 크잖아요. 이 일종 이제 3단원법이죠. 자, 또 A가 B보다 더 커요. 그럼 양변은 똑같이 C를 더해요. C를 더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나요? 똑같잖아요. 그죠? 즉, 양변의 두 수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질 않죠. 그러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뀌더라. 마찬가지예요. 또 A가 어떻습니까? B보다 크고 그 다음에 C가 0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여기다 곱해볼까요? AC, BC. 그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나눴을 때도 마찬가지고 곱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게 음수면 A가 B보다 큰데 C가 음수예요. 그리고 양변을 C로 나눠볼게요. C분의 A, C분의 B.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니까요. 반대로.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1차 부등식에서 하긴 했지만은 1차 부등식에서도 1차 부등식 간단히 보면은 2차 부등식을 들어가기 전에요.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아니 b보다 크다? 이거를 중학교 수준에서 풀어라. 부등식을 풀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수 x 또는 y의 범위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양변 A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무턱대고 A로 나눠갖고, X는 A분의 B보다 더 커요. 이거는 이제 중학교 수준이죠. 말도 안 되죠. 왜? A가 음인지, 양인지, 영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1차 부등식에서도 했죠. 자, 첫째, A가 양이야? 그러면 0보다 크니까 양변을 X로 나눌 수가 있죠. 부등호방이 안 바뀌죠. 이게 해입니다. 둘째, A가 음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부등호방이 반대로 바뀌죠.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A로 나눠야 되니까 바뀝니다. 셋째, A가 0일 수도 있죠. 근데 0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B의 부호에 따라 또 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A가 0이고 B가 0보다 커요. A가 0이고 B가 0보다 커요. 그럼 예를 들면 이거는 이렇다는 뜻이죠. 0, X가 B가 0보다 큰 거 뭐 있습니까? 이 정도 해봅시다. 그거 나갔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X에 뭐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2보다 큰가요? 이건 항상 0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해가 없다. 다른 말로 바꾸면 불능이죠. 불능. 그죠? 근데 A가 0이고 B가 0보다 작아요. 즉 0x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라고 해봅시다. B가. 자, 그러면 x에다 뭐가 대입한다 해도 마이너스 2보다 커져. 저항은 0이니까 이거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건 뭡니까? 무수히 많다는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부정이 되겠죠. 자, 근데 B의 등호의 위치가 조금 다르죠. 여기다가 B가 만약 0이면 해가 없다. 자, B가 만약 이게 0이었어요. 0보다 크지 않죠? 이건 말이 안 되죠. 해가 없다. 말 되네요. 그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여기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여기가 0이 돼버리면 B가 0보다, 저항이 0보다 크진 않잖아요. 그죠? 등호가 이쪽에 와야 되겠네요. 이쪽에.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B가 0보다, 그러니까 이렇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B가 0이었어요. 그럼 0x가 이게 이제 0보다 큰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여기가 0x가 이제 0보다 큰 거잖아요. 뭐가 들어가더라도 이게 성립하나요? 0이 0보다 크진 않잖아요. 0과 0은 같은 것이지. 그러면 이건 해가 없다. 해가 없다에 속하죠. 해가 없다. 여기에 등호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답을 세 가지, 정확히 말하면 네 가지가 되겠죠. A가 0일 때는 B가 0보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네.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B가 0보다 작았을 때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1차 부등식까지 이제 간단히 이제 살펴봤고, 우리 뭘 이제 또 봐야 돼요. 드디어 이제 연립부등식을 봐야 되는데, 이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두 개의 1차식의 공통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과 과정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말한 것처럼 여기 간단히 설명해놨죠.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이다. 이게 연립부등식이다. 예를 들면 아니 2x가 6보다 크고요. 그리고 2x가 6보다 크고 3x가 마이너스 9보다 작은, 요거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해볼게요. 그래야지 조금 말이 될 것 같죠? 연립부등식을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모든 부등식은요, 헷갈리면 수직선으로 그려보면 돼요. 자, 이 식을, 자, x에 보면 항상 우리는 장에 x만 남겨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2로 나눠요. 2가 0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또 3으로 나눠요. 마이너스 3. 그러면 5, 이걸 있다는 뜻이네. 요거는 마이너스 3보다 크죠. 이 범위입니다. 그리고 x가 3보다 작죠. 이 범위입니다. 그러면 공통으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부분은 어디냐? 요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게 연립부등식이에요. 연립부등식. 그죠? 그래서 연립부등식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거 있죠. 이거 연립 방정식도 마찬가지죠. fx는 gx는 hx 이러면은 요거 두 개의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두 개 공통 범위를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왜 말을 하느냐? 자, 이런 논리들이에요. 우리가 모든 부등식은 방정식에 준해서 풀으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부등식도 경계값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경계값입니다. 3과 마이너스 3이. 그죠? 자, 그러면 3과 마이너스 3이 등식에서는 뭡니다? 해가 되겠죠. 근데 부등식에서는 그 x의 범위를 구하는 그 부등식의 범위 자체가 해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부등식은 등식에 준해서 경계값을 구해놓으면 부등호만 거기다가 표시해주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절대값 부호를 포함한 부등식인데, 이제 이거에서는 좀 논리를 이렇게 조금 제가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면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하고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를 볼게요. 자, 이 절대부호가 붙었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계산을, 절대부호 없애줘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항상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절대부호가 있는 상태에서는 계산이 안 된다. 절대부호를 벗겨줘야 된다. 그럼 절대부호를 벗겨주는 기준은 뭐냐? 절대부호 안이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x의 범위를 나눠가지고 구해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절대부호 x 안이 0이 되는 x값이 뭐죠? 0이죠.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 그거랑 같을 때? 둘째, x가 0보다 작을 때. 이게 두 개로 나눠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 모든 부등식은 등식에 준해서 풀라고 그랬죠? 자, 절대값 x가 1이 됐다는 건 뭡니까? 절대부호 없애버리면 x는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절대부호가 x가 1보다 더 크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부호의 결과는 항상 양이니까 는 1로 놓으면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뭡니까? 경계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1과 1이 경계값이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절대값 x 1보다 클 때와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두 개 모두 경계값이 1이, 마이너스 1과 1이죠. 그러면 1보다 더 크면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가 돼요. 요거를 절대부호를 벗기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더 크다. 즉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작은 거라는 건 음수고 큰 거라는 건 양수라는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거 벗기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오므라드는 범위더라. 즉 x가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써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부호가 이 변수에만 절대부호가 붙었을 때는 요 상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만 해버리면 그게 경계값이더라. 절대부호 없어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절대값 x가 3-루트 2보다 작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x는 절대부호 벗기면 가로치고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겠죠. 작은 마이너스 3-루트 2보다는 크고 큰 3-루트 2보다는 작겠죠. 물론 이게 만약에 절대값 x가 3-루트 2보다 더 크다. 그죠? 그래 버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크니까 이건 벌어지는 범위구나. 이건 오므라드는 범위지만 즉 x가 작은 거보다는 작고, 작은 건 음수란 뜻이죠.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뜻이죠. 큰 거보다는 크더라. 이렇게 이제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방법이 없어요. 자, 어떤 게 방법이 없냐면, 자 보세요. 절대값 x가 절대값 x-1보다 작은 그런 x 범위를 구하래요. 이거는 왜? 둘 다 변량값에 뭡니까? 변수가 들어있는 x식에 절대부호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경계값에 따라서 x의 범위를 다 나눠줘야지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자, 그 절대부호가 아니 0이 되는 x값이 뭐 있죠? 여기 0과 1이 있죠. 그럼 x가 0과 1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x의 범위는 총 몇 가지죠? 하나, 둘, 세 가지 아닌가요? 첫째,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둘째, x가 여기 등호 있으니까 0보다 등호 여기서 안 넣어도 되겠죠?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셋째, 여기 1의 등호가 있으니까 셋째는 1보다 더 클 때. 그럼 실수 전범위 나와요? 나오죠. 그죠? 이 세 개의 범위에 따라서 뭐 절대부호를 없애라. 하나만 해볼게요. 음수죠.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x죠. 여기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때는 얘는 양이죠. 근데 얘는 0과 1 사이에서 어느 걸 집어들어 음이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그 다음 x가 1보다 더 크다? 그럼 둘 다 양이네요.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범위 내에서 이 x의 범위와 이 두 개의 교집합. 공통된 범위죠. 요 범위에서 요 x의 공통된 범위. 요 범위에서 요 x의 범위와 공통된 범위. 그리고 1 또는 2 또는 3이니까 결과물도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죠. 즉 합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교집합이 아니라. 물론 아직 집합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또는과 그리고 차이점은 또는은 A 또는 B 합집합, A 그리고 B는 교집합, 동시에 만족시켜진다는 뜻이죠. 교집합은요. 네? 자, 그럼 이런 연립부동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지금 배운 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부동식, 이걸 풀어래. 부동식을 풀으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x의 범위 구하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거는 이제 1차 부동식이죠. 1차 부동식. x의 범위 구하라. 자, x의 범위 한번 구해볼까요? 항상 방정식도 x가 장, 나머지가 전부 다 우항으로 옮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게 x를 좌항으로 옮겨요. ax, 즉 마이너스 x. 이것이 어떻습니까? 3a, 3을 오른쪽으로 이항하고요. 자, 그럼 x로 묶어야 되겠죠? x만 남겨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됩니까? a-1하고 x. 3하고 이것도 a-1로 해볼게요. 함부로 a-1로 나누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a-1이 0보다 큰지 작은지 0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 a-1이 0보다 클 때. 그럼 이거 양수죠? 그러니까 양도 a-를 나눠도 돼요. 부동은 바뀌지도 않죠. a-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3. 이런 근을 가져요. 둘째, a-1이 0보다 작을 때. 음수잖아요. 이게 음이 되잖아요. 음이 됐을 때는 부동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바뀐다고 했죠?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셋째, a-1이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떤 꼴입니까? 0, x가 0이죠. 0보다 작거나 같죠? 자,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x에 어떤 값을 넣는다 하더라도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나요? 같을 수는 있죠. 같을 수는 있죠. 그죠? 근데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작을 수는 없죠. 그죠? 0이 0보다 작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이 표현을요. 이건 어떻게 돼요? 즉,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해도 이거는 뭡니까? 0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더라도 이건 0이죠. 그럼 등호가 되잖아요. 그죠? 작진 않지만 같을 수는 있으니까. 따라서 이거는 모든 실수가 다 성립된다 그 말이죠. 항상 이건 0이고 여기도 0이잖아요. 등호 있잖아요. 그죠? 작진 않지만 같으니까. 따라서 모든 실수. 이렇게 답을 3개로 나눠줘야지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1차 부동식에서 이제 다 한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연립부동식이에요. 두 개의 1차 x에 대한 부동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x의 범위 구하라. 그럼 첫 번째 봅시다. 이 문제. 자, 1번을 풀면 어떻게 돼요? 1번. 1번은 2x. 자, x가 아닌 건, 자, x인 건 다 좌항으로 5x. 자, 그리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이항하면 플러스 3. 부동호 방향 반대 바뀐다는 걸 알죠? 이항을 하면요. 자, 그러면 이 식은 뭡니까? 마이너스 3x. 그죠? 마이너스 3.
양변을 x만 남겨야 되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야 되겠죠. 부동화 방향 바뀌죠.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은 1이니까. 두 번째씩 볼까요? 요 두 번째씩. 두 번째씩. 그러면 마이너스 x, 2x도 마이너스 2x도 이항하면 부호가 바뀌고 플러스 2x. 이것이 플러스 3이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의 부호가 바뀌죠. 그러면 요 두 개 더하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러면 이게 3번, 이게 4번이 되면 3번과 4번의 교집합, 즉 공통된 범위, 수소연수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는 마이너스 3보다 크죠. 그 다음에 등호 같기 때문에 점이 되겠죠. 점, x가 1보다 더 작아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공통범위 여기죠. 따라서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x의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뭐 2번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봅시다. 부등식을 풀어라? x의 범위를 구하라. 근데 여기 뭡니까? x에만, x쪽에만 뭡니까? 변수 쪽에만 부등호가 있으니까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아까 배운 것처럼 절대값 x-1, 1은 이항해야 되겠죠. 3에서 1이 이항하면 3-1이니까 2.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상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절대값 없어지면서 상수보다 작은 거니까 오므라드는 범위, 오므라드는 범위. 2가 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오겠죠. 왜? 경계값은 만약에 이 부등식에 대한 경계값은 뭐예요? 뿔마 2죠. 즉 절대값 x-1이 2란 뜻은 x-1은 2도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도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뿔마 2가 지금과 같이 경계값이죠. 그럼 우리 이제 x의 범위 구하는 거죠? 그럼 양변에 전부 다 1을 더해버리면 x가 되고 여긴 3이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첫 번째의 범위는 이런 x의 범위가 되는 부등식을 푼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죠. 두 번째도 봅시다. 절대값 x 플러스 2 아닌 거 전부 다 뭐 우항으로 이항을 하죠. 마이너스 3 이항하면 3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럼 이거의 경계값도 뭡니까? x 플러스 2 모든 부등식은 등식을 기준으로 자 준에서 푸니까 이건 뭡니까? 절대값 x 플러스 2는 2다. 그 말은 x 플러스 2는 뭐다?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떤 상수보다 크니까 벌어지는 범위죠. 즉 큰 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작은 건 음수란 뜻이죠. 작은 거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죠? 따라서 이 x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범위는 없죠. 자, 0. 그죠? 요 범위와 마이너스 4. 요 범위. 그죠?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써주면 이 답 자체가 이 범위 자체가 답이 되겠죠. 이거나 이거다. 즉 합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건 연립부등식은 아니죠.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아니라 이걸 풀다 보니까 이러한 x의 범위가 나온 것 뿐이죠. 연립부등식은 아닙니다. 동시에 만족시킬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자체가 합집합으로서의 답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뭡니까? x의 범위를 일일이 구해야 된다. 왜? 절대부호가 있는 상태에서 절대 계산이 안 돼요. 절대부호를 반드시 벗겨줘야지 돼. 벗겨줘야지 돼. 절대부호를. 자, 그러면 절대부호를 벗겨주는 기준이 뭡니까? 절대부호가 아니 0이 되는 점이에요. 자, 그럼 이게 0이 되는 점 뭐고? 이게 0이 되는 점 뭐예요? 하나는 1, 하나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즉, 1,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요 세 가지예요. 왜? 왜 세 가지냐? 경계값이 두 개면 세 개의 범위로 나뉘죠. 하나, 둘, 셋. 1번, 2번, 3번 범위. 이게 세 가지 아닌가요? 자, 첫째. 한번 일일이 나눠볼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둘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가 등호 있으면 여기다 등호를 써도 관계는 없어요. 난 이제 겹치지 않게 하려고 그냥 일부러 안 쓴 겁니다. 셋째. x가 1보다 클 때. 이 세 가지 나눠봅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고 부등호, 절대부호 바뀌고. 그죠? 절대부호가 없어져 버리죠. 바뀌는 게 아니라. 없어지면서 앞에 마이너스 해주면 되죠. 플러스. 얘도 음이죠. 그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해놓고 2보다 크다. 이제 이거 풀고 갈까요?
자, 이거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보다 크다. 자, 요거 두 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x, 1 마이너스 1 없어지죠? 2.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 바뀌고 2 나누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얘랑 교집합이죠. 자, 이 범위 안에서 이런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럼 뭡니까?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건. 등호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에 동시에 만족은 뭡니까? 등호 안 들어간 거죠. 따라서 이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더라.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제 x의 범위 이 절대부 벗겨져 봅시다. x 마이너스는 어때요? 한 0 정도 생각하면 이거 음이죠. 음이죠. 자,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보다 얘는 양이죠. 이게 2보다 크더라. 식을 정리해 볼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 이게 2보다 크다. 없어지네요. 2는 2보다 더 크다? 어떻게 2가 2보다 더 큰가요? 2와 2는 같은 거지. 여기서 x의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존재하지 않더라. 그죠? 자, x 1보다 더 크다? 그럼 두 개 모두 양수죠. x 마이너스 플러스 x 플러스 1. 이게 2보다 더 크죠. 식 정리해 볼까요? 2x 이건 없어지죠. 마이너스 1과 1은 2보다 더 크다. 2로 나누면 부동방이 안 바뀌죠. 양수니까 1보다 더 크다. 그러면 얘와 얘의 교집합은 x가 1보다 더 큰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1, 2, 3에 의하여 뭡니까? 1 또는 2 또는 3이니까 2에서는 해가 안 나왔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다. 이러한 x의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x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전부 다 뭡니까? 절대부를 없애기 위해서 x의 범위를 일일이 정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차 부동식은 뭐랑 연결을 해야 되냐면요. 이건 함수랑 연결돼요. 어떤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 2차 함수. 함수랑 연결해주면 이해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함수. 그죠? 즉, 지금 표 4개를 구해서요. 이거의 판별식을 이용을 한 건데, 우리 한번,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x축만 한번 그려보면, 자, x축만 제가 3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 말이 뭐냐? 자, 2차함수니까, 물론 여기서 a가 0보다 최고점의 개수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하에서 하나만 외웁시다. 0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니까요. 자,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죠. 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물론 최고점의 a가 0보다 큽니다. a가 0보다 클 때. 0이라는 건 y가 0이라는 뜻이죠. y가 0은 뭡니까? 요 2차 함수가 x절편이죠. y가 0이니까. 요 x절편 두 개잖아요. 즉 교점이 두 개일 때. 요거는 접할 때죠. 요건 안 만날 때. 이 세 가지 말고 있나요? 그래서 첫 번째가 d가 0보다 크다? 이걸 0으로 놓으면 0으로 놨을 때 이 교점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점 구하게 되면은 교점이 두 개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교점이 한 개니까 중근. 교점이 없으니까 허근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0보다 큰 범위, 0보다 작은 범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여기서는 등호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게요. 요거 함수를 그려놓고요. 첫 번째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어떻게 돼? 0보다 클 때래요. c가. 잠깐만요. bx 플러스 c가 0보다 클 때요. 그러면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알파고 두 근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0보다 커? 그러면 이게 는 y니까 y가 0보다 큰 거 아니에요? y가 0보다 큰 범위는 어디입니까? 빨갛게 보면
요런 x의 범위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x의 범위니까 제가 수직선으로 놓고 그려보면 어떻게 되죠? 이 알파 베타를 기준으로 알파와 베타를 기준으로 동그라미로 합시다. 동그라미 베타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잖아요. 이게 벌어지는 범위잖아요. 자, 이거 벌어지는 범위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작으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파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런 y가 0보다 작으니까 이런 범위죠. 그러한 x의 범위는 뭡니까? 그러한 x의 범위는 밑에도 놓고 보면 그러한 x의 범위는 이렇게 되고 그런 x의 범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알파와 베타 이 범위잖아요. 이 범위 x의 범위는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 말뜻이 그겁니다. 0보다 크다? 이거 는 0으로 났을 때 두 분이 알파 베타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물론 이제 알파가 이제 베타보다 크다고 가정해 봅시다. 0보다 크다? 벌어지는 범위. x가 벌어지는 범위.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 물론 이제 요거는 베타가 더 크다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것보다는 크다. 벌어지는 범위. 0보다 작다? 오므라드는 범위. 알파와 베타 사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등호가 들어가면요. 등호만 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등호만 넣으면 되잖아요. 등호가 들어가면 이게 동그라미가 뭘로 바뀌면 돼요? 점으로만 바뀌면 되겠죠. 그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그러면 이렇게 접했을 때는 한번 해보세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0보다 큰 x의 범위가 있나요? 알파가 0보다 큰 x의 범위. 0보다 큰. 즉, 이 y가 지금 처음에 0보다 클 때 한번 봅시다. x가 알파. 요게 이제 알파라고 해봅시다. 알파가 아닌 범위에서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죠. 그렇잖아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잖아요. 모든 x가 들어가도 y는 0보다 크잖아요. 그러나 알파가 돼버리면 0이 되겠죠. 근이 중근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만약에 0보다 작은 범위는 어떻게 돼요? 작은 범위 있나요? 해가 없죠. 알파가 돼버리면 0이 돼버리니까. 0보다 작은 x의 범위는 없습니다. 해가 없습니다. 여기 없잖아요. 0보다 작은 x의 범위 없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래프를 이 전부 다 그래프 그리면 됩니다. 그래프.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런 x의 범위. 뒤에 0보다 작을 때는 요거 붕 떴을 때죠. x축과 교점이 없으니까. 자, 그럼 뭐 y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아니 x에 뭐가 들어가도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은 요 세 번째에서는 이 y가 0보다 작은 x의 범위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해가 없는 거죠. 그래프 그려보면 되게 쉬워져요. 2차 부등식에 이런 것도 외우지 마세요. 이건 뭡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죠. 얘는 한 점에서 접한다는 뜻이고 x축과 접한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얘는 안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차 함수 같은 경우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면 이렇게 되겠죠. 안 만난다는 뜻은. 여기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하면 되게 쉬워집니다. 그죠?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프. 무조건 2차 부등식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요.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대요. 이게 절대 부등식이다 그 말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있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대요. 그럼 그래프 그려보면 되잖아요. 그래프 이게 x축이래요. 그러면 y 이거를 하나의 y로 놔요. 이걸 하나의 y로. 이거 하나 y로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그래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려면? 그죠?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래로 볼록꼴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A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붕 떴으니까 이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즉 y는 0으로 놔두세요. y는 0으로 놓으면 2차 방정식으로 바뀌죠.
그러면 2차 방정 x축과 교점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다는 건 무슨 허근이란 뜻이죠.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해주는 x의 범위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는 그런 조건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외울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프 한 번만 그려보면 돼요. y는 내놓고 이 2차 부동식을 2차 함수로 바꿔서 문제 조건에 맞게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끝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이게 뭡니까? 2차 부동식의 가장 큰 해법이에요. 이런 거 외우지 마라 그랬잖아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연립 2차 부동식 풀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연립 2차 부동식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던 이 2차 부동식 두 개를 조건을 구하는 거예요. 2차 부동식의 조건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에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그게 뭡니까? 연립 2차 부동식이죠. 그렇죠? 이건 뭐 그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그죠? 근데 2번은 되게 중요해요. 2번은 무슨 말이냐? 2번은 왜 중요하냐? 이건 이제 근의 분리 문제예요. 2차 방정 실근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 세 번째 말이 되게 중요해요. 함수값의 부호. 자, 무슨 말이냐? 자, 문제가 자, 요렇게 2차식이 이제 x축이 있는데요. 두 근 모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두 근 모두 1보다 크대요. 두 근이라는 건 뭡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죠. 1보다 크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잠깐만요. 네. 두 근 모두가 아니라 근의 분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 나머지 한 근은 그는 1보다 작다. 두 번째는 근의 합치. 두 근 모두 1보다 작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2차 부동식이었을 때예요. 자, 2차 부동식 이제 함수로 바꾸면 2차 함수로 되겠죠. 자, 이를 기준으로 해서 한 근은 1보다 더 크고 1보다 작다고 해볼게요. 물론 최고점의 기술을 양수로 놓을게요. 아래로 볼록으로. 요런 꼴이 되겠죠. 요거는 뭐 이를 기준으로 두 근 모두 1보다 작죠? 얘는 한 근은 1보다 작고 한 근은 1보다 더 크죠. 이런 게 근 사이에 이 숫자가 껴있죠. 이게 근의 분리입니다. 근 사이에 숫자가 안 껴있죠? 이건 근의 합치입니다. 합치. 근의 합치. 이건 제가 정한 용어입니다. 요거는 이제 용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근의 분리라는 용어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요거를 대비시키기 위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근의 합치. 즉 근의 분리가 아니면 근의 합치가 되겠죠. 두 숫자 사이에 숫자가 두 근 사이에 숫자가 껴있으면 근의 분리. 일에 의해서 두 근이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일에 의해서 두 근이 분리가 안 돼 있죠. 근의 합치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첫 번째는 범위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y는 이걸 fx로 놓을게요. 이것도 y는 fx로 놓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 하나면 끝이에요. 숫자만 넣어보면 끝이에요. 경계점. 경계점이 이제 숫자란 뜻이에요. f1이 1보다 작으면 끝이에요. 0보다 작고 f1이 음이면 끝이에요. 그러면 f1, 1로 쓸 때 0보다 작기만 하면 이 2차 함수, 2차 부동식에서 두 근은 한 근은 1보다 작고 한 근은 1보다 크게 돼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두 근 모두 1보다 작죠? 자, 이거 뭡니까? 근이 숫자에서 분리된 게 아니죠. 그럼 이건 세 가지 조건입니다. 첫째, 두 근이라고 그랬으니까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죠. 둘째, 축의 방정이 나오죠? 축이 어떻습니까? 1보다 작죠. 축이 왼쪽에 있잖아요. 그죠? 셋째, 지금처럼 숫자 넣은 거. F1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F1은 0보다 작죠? 아니, F1은, 이거 잘못했네. F1은 어떻습니까? 0보다 크네요. 0보다 커요. 이건 제 실수. F1은 0보다 크죠.
1로 쓸 때 0보다 크잖아요. y값이. 그죠? 0보다 크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근의 분리는 뭐 경계값이 숫자만 넣어보면 끝이지만 근의 합치는 어떻다? 판별식, 축, 그 다음에 숫자. 이 세 개의 교집합이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이거 물론 이제 나중에 미분 가서는 이제 사이값 정리라고 해갖고 또 나와요. 그죠? 두 분 사이에 일이 껴있는 사이값이라. 그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라고 해서 또 나오는데 지금 2차 부등식에서 아주 자주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거 한번 정리해 놓은 겁니다. 또 문제 풀이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죠? 근의 분리 문제. 자, 그럼 문제 풀이해서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을 풀어라. 아, 이거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볼게요. 이것도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럼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럼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습니까? 절편이 동그라미죠. 등 없으니까 1과 3. 그럼 어떻습니까? 아래로 볼록이 되죠. 근데 이 y가 0보다 작아요. y가 0보다 작으니까 어때요? 빨간색으로 보면 y가 0보다 작은 빨간색은 이거죠. 그러한 x의 범위니까 1과 3 사이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빨리 넣고 풀면 2번부터는 이제 그래프 그리지 말고 한번 해보게요. 어쩔 수 없이 그려야 되는 경우는 확인을 해봐야지 돼요. 그죠? 자,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자, 오므라드는 범위잖아요.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리고 경계값은 0으로 놓고 경계값이 1과 3, 오므라드는 범위. 풀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볼까요? 는 0으로 놓으세요. 그럼 인수분 해야 되겠죠. x-3, 4, x-3, 0보다 크가 나왔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 등호로 놓고 점 3.4. 왜? 등호가 있으니까. 근데 0보다 커요? 그럼 벌어지는 범위잖아요. 마치 여기 위에 있듯 그런 의미랑 똑같죠. 벌어지는 범위. 즉 x가 3보다 같거나 또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3번 봅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3번 한번 봐봐요. 3번은 그래프를 보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물론 3번은 이렇게 봅시다. 이 완전 제곱을 바꾸면요. x-2제곱 마이너스 4. 그러네요. 이거는 뭐 관계없네요. 그죠? 값이 나오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항상 모든 부등식은 등식을 기준해서 준해서 푼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요거는 이제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유리수 범위, 즉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돼버렸어요.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근의 공식 쓰는 수밖에. x는 뭡니까? 짝수 공식 좋겠죠?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4 마이너스 2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경계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0보다 크니까 벌어지는 범위죠. 여기는 등호가 없으니까 동그라미죠. 여기가 2 마이너스 루트 2 더 큰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럼 벌어지는 범위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의 범위는 2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x가 2 플러스 루트 2보다 크다. 이런 x의 범위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니 4번이죠. 4번. 3번 방금 했으니까. 자, 4번은 뭐냐? 최고차의 계수는 웬만하면 우리 양수로 놓으세요. 그래야지 계산하기 편해요. 마이너스 곱해버리세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 0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부동호만 바뀌잖아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7 마이너스 1 플러스 7 도저히 마이너스 6이 나오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는 0으로 놓으세요. 실수범위에서 인수분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는 0으로 놔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x는 a, 짝수 공식이 좋겠죠?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가 마이너스 3이죠? 9 마이너스 ac 9에서 7 빼면 2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이것도 경계값이 작은 게 점이죠. 이건 점. 등호가 있으니까. 작은 값이 3 마이너스 루트 2, 3 플러스 루트 2. 이거는 오므라드는 범위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작으니까 오므라드는 범위. 따라서 x의 범위는
3 마이너스 루트 2에서 3 마이너스 루트보다 크거나 같고 3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러한 오므라드는 범위가 나오더라. 그죠? 이건 이제 2차 부등식,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질 않죠. 그죠? 모든 부등식은 등식에 준해서 뭐 경계값을 구하면 돼요. 그 경계값을 기준으로 해서 오므라드는 범위냐, 벌어지는 범위냐. 두 번째 보세요. 약간 이제 활용해서 낸 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 절대부등식이라는 뜻이에요.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x에 그 조건이 들어가면 이 부등식이 바뀜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조건부등식이 아니라 절대부등식. 자, 이것도 모든 부등식 2차 함수로 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를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m 플러스 2가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프가 x축만 놓고 볼게요. y가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는 뜻 아닙니까? x에 뭐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y는 0보다 크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래 최고점의 계수가 양수니까 붕 떠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붕 떠야 된다. x에 대해서 뭡니까? 항상 x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0보다 크잖아요. y는. 그러한 실수 m의 범위 구하래요. 그럼 붕 떴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걸 는 0으로 넣으면 x축과 교점이 있느냐는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y가 0이니까. 그러면 이거 뭡니까?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2 m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의미에서는 허근 가질 조건이죠. 허근. 허근 가져야지 붕 뜨잖아요. x축과 교점이 없잖아요. 따라서 허근은 짝수공식이 좋겠죠. 4분의 t가 뭡니까?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 이것이 어떻다? 0보다 허근이니까 반드시 t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되죠?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마이너스 2 m에 대한 1차식이죠? 이것도 인수분해 되네요. m 마이너스 2 m 플러스 1 이것도 m에 대한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는 0으로 넣으면 경계값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과 이게 0이 되는 이 값과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m이 이건 이제 m축이죠. m이 마이너스 1과 2면 0보다 작으니까 오므라드는 범위죠. 그죠? 동구 안 들어가죠. 따라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라는 m의 범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붕 떴으니까 허근이죠. 그래프 그리면 되게 쉽잖아요. 첫 번째 어떻습니까? 2차 부등식 함수로 바꿨죠. 함수를 다시 방정식으로 바꿔서 방정식에서 보면 허근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m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부등식은 어떻다? 모든 부등식은 등식에 준해서 풀어라. 부등식이지만 등식으로 푸세요. 그 말은 뭐예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으로 놨을 때 두 근이 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다는 건 마이너스 1과 2가 있다는 뜻이죠. 이 근 안에. 그럼 살짝 바꿔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벌어지는 범위가 됐겠죠. 왜?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데 0보다 크면 벌어지는 범위죠. 0보다 작으면 오므라드는 범위가 됐겠죠. 즉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고 이런 오므라드는 범위가 됐겠죠. 어찌됐든 이거 는 0이었을 때 이 경계값은 마이너스 1과 2 이게 근이라는 것이죠. 그럼 2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관계를 이용하면 되죠. 두 근의 합은 뭐죠? 계수에서 마이너스 a죠. 두 근의 합은 1이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뭐죠? 계수에서 b.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a, b 값 구했잖아요. 즉 모든 부등식은 등식에 준해서 2차 부등식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바꿨다. 쉬워지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등식을 해결하면서 실제 이 단원에서 여러 가지 부등식이지만 뭡니까? 거의 다 2차 부등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2차 부등식은 뭘로 생각해라? 2차 함수로 바꿔서 그래프 좌표 평면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 2차 함수의 관계를 뭘로 2차 부등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또는 판별식의 관계로 생각하면 아주 쉬워지더라. 그죠? 우리가 저번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듯이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이 개념 강의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 문제를 또 풀면서 한번 그 개념을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